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건가파 TV에서는 왕성한 문단 활동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을 만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최근 출간한 작품집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지연이 작품 세계 크로스오버를 지향하는 시어와 수필의 존재 인식이라는 책을 펴낸 지연이 수필가 겸 시인님을 만납니다. 지연이 작가님은 그동안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지난 1월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문단의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문해지 발간과 개인의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와 이제 사랑을 말하리라를 시작으로 내게 머무는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등 여러 권의 수필집과 초록물감 한 방울 떨어져, 메시지, 그럼에도 좋은 날 나무가 웃고 있다 등의 시집, 그리고 현대시 수필 작품론 등 30여 권의 작품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수필문학상, 동국문학상, 조경희 수필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지연이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인사 그럼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여성문학인의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어제는 2021년 여성문학인의 보모 소식지를 발간하고 발송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신껏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학인의 일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고 회원들을 위한 그런 이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앞에 두고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문학 수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간 15년에 이르게 되는 개관 문파문학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해나가면서 요즘에 저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에 당선되셨는데요. 다시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문학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여성문학인회는 1965년 9월 8일 박화성 선생님을 비롯해서 최정희, 모윤숙, 이목인 선생님 등이 창립한 문학단체입니다. 2021년 오늘을 기해서 56년이라는 역사와 자존을 지키는 문학단체이긴 한데요. 당시 창립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남존여비 사상으로 고통받던 여성문학인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비교적 여성의 자존이 보장되고 있는 오늘날엔 여성문학의 기승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수필로 등단을 하셔서 40여 년 작품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글을 써오고 계시는데 문인이 되고자 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월간문학 등단 과정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대 초에 문단 등단을 한 셈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의 칭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는 이 다음에 작가가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무심히 지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100일장이나,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글을 쓰는 아이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숙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친구들과 편지를 나누던 시절이었으니까, 편지글을 보시고는 너는 이 다음에 작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열심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극적인 어떠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쯤에 어머니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 상실의 아픔들이 저에게는 많은 고통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때 수없이 많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과정이 8권의 일기장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 운명적인 알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의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성인이 돼서 글을 쓰는 과정은 바로 일기를 썼던 8권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또 수필가로 활동을 해오시다가 2003년에 다시 월간 시문학으로 시로 다시 등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시장로로 다시 등단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수필가로 등단을 하게 된 것은 1982년도에 조경희 선생님을 뵙게 되면서 수필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983년도에 월간문학에 작품을 내라고 하셨던 한 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희곡작가 오하경 선생님이셨어요. 예. 이 선생님께서 월간문학으로 작품 한 편을 좀 내보라고 이미 등단을 했음에도 그래서 그 월간문학을 통해서 재등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는 등단 전에 시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홍윤숙 선생님께 댁에 찾아뵙고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했던 그 시문학 수업이 저희 그 작품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슴에 어떤 울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시를 해야 된다는 울림 같은 그러한 그 욕망이, 꿈이 깃들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2003년 문덕수 선생님으로부터 시인 문덕수 선생님 추천으로부터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행복했어요. 이사장께서는 얼마 전에 40년 작품 세계를 조명한 크로스오버를 지향하는 시어와 수필의 존재 인식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요약한다면 지연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지연이 작품 세계라고 명명된 2020년 저희 그 책은 저희 시와 수필을 함께한 평론가나
해설, 그 작품 해설 속에서 드러난 작품들을 모아서 네. 한 권의 책으로 예. 출간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와 그리고 수필을 통해서 결국은 제 40년 문학 세계를 다소나마 조명하고 싶었던 어떤 그 꿈이 있었다고 할까요? 네.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수필과 시는 저희 문학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 동안 수필을 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시와 수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 그런 과정은 결국은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는 나무의 꽃이고 수필은 나무의 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눈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필은 제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르이면서 서로 보완하는 문학으로 오버를 지향하는 시와 수필의 존재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통해서 저희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 싶었던 예.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에 2번이나 선출이 되셨고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여성문학인의 회장에 취임하셨으니 정말 대단한 이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학단체장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든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으로 8년을 일을 했습니다. 예. 8년 일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러니까 강릉, 여수, 경주, 군산, 수원, 서울 등 8군데의 지역을 돌면서 지역 그 회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탐방하면서 책을 한 권씩 냈던 일이긴 한데요. 이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500명이 모이고 가장 많은 회원이 모였던 것은 강릉입니다. 강릉이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이라는 그 행사를 치렀던 그런 시절이 매우 기억에 남고 보람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회원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을 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회원들이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은 건남이 그 분과회장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창작 활동과 문단 활동도 이렇게 왕성하게 해오고 계시는데 지은이 작가님에게 문학은 무엇이고 어떠한 문학인이 되고 싶어진지요? 앞으로 계획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문학은요, 삶이면서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치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늘,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이 어쩌면 그 일기를 통해서 8권의 일기를 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놓았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루도 글을 쓰지 않는 그런 그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저의 그 문학은 제 삶이며 제 존재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그동안 30여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하셨는데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을 선생님의 육성으로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는 씁니다. 열심히 써서 근 30여 권의 작품집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문득 오늘 이렇게 그 작품 하나를 준비하긴 했는데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낭송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대숲, 중노차. 숲의 그늘 바람 끝으로 내려앉는다. 이슬 한 방울이 투명한 거울, 잎새 위에 스며 길 잃으니 눈 밝히는 침묵이다. 두 손 모아 잔을 받쳐들고 한 가닥의 고요에 이르면 한 모금이 정제된 생명이 목젖을 흐르는데 오늘도 대숲은 수직으로 몸을 낮춰 한결의 비단을 짠다. 한 방울의 이슬. 전생의 인연 하나 깊지 못하여 가슴에 묻혔다가 억겁의 시간 후에 문 열고 떨어뜨리는 눈물. 잎에서 잎이로 스미는 결정. 이슬로 덮은 잎들이 한 모금 꽃으로 피어난다. 꽃잎. 대숲의 구무로 곡절을 켜는 이슬. 네, 끝났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많은 그 창작 지도도 해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수필을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수필을 쓰려면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그 비법을 좀 한두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평소 느끼고 있던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수필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북 가는 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수필도 문학 장르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필을 쓰기에 분명한 글쓰기 방법론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사유 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필이 체험의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체험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 체험이 자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결국 내 것으로 이제 들어왔다면 저희 개인의 정신 세계로 들어왔다면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유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평소 궁금했던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코로나19의 피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문학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문학 세계를 펼쳐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대로 그러나 가능한 대로 이 시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실 수 있었는지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40여 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책을 발간하고 지난 1월 한국여성문학인의 이사장의 취임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지연희 작가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